데일리 플러스 365의 BJ입니다. 오늘은 소노리테 플루트 교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노리테 플루트 교재를 연습을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마르셀 모이즈가 만들어낸 이 교재는요, 소노리테라는 교재라고 우리한테 불리고 있습니다. 소노리테라는 말은 소노리티에서 왔습니다. 소노리티. 네, 소노리티는 사운드라는 뜻이고요. 소노리테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을 첫 번째, 이렇게 연습에 앞서라고 글을 써 놓았는데 이것을 먼저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아름다운 음을 내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음을 추구하는 소노리테에 관한 문제는 결코 이론적으로 다루어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참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이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정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아름다운 음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에 따르거나 신체적인 조건만으로 구사하기는 어렵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연습을 정교하게 진행하다 보면 입술을 상당히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입술은 사실 무조건 동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납작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 뭐 이래도 될까요? 저래도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얘기 나온 것은요, 입술은 어떻게 변화를 시키든 사실은 좋은 소리를 위해서 변형을 시킨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조직적인 연습 과제를 통하여 학생 자신의 능력을 발전적으로 수정하고 변형시키는 데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플루트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처음이라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어내시기를 바라고요. 5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음역에서 음색과 음의 동질성에 관하여. 어려운 얘기예요. 모든 음역에서 음색과 음의 동질성에 대하여. 네. 이따가 이제 설명을 조금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특히 저음의 유연성에 관하여, 음의 어택과 연결에 관하여, 풍부한 음의 표현에 관하여, 연주시 음의 조절에 관하여. 필자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이 유용한 일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요컨대 엠부셔 입술 모양을 만족스럽게 개선시키는 데 성공했던 여러 가지 연습 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연습 과제들은 현재까지 필자 개인적인 훈련 수단인 동시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기본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1889년생이고요. 1984년에 돌아가셨네요.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정말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책은 정말 꼭 해야 해, 이 교재는 꼭 갖고 있어야 돼 라는 평을 듣는 이유는 지금 이 연습에 앞서 라는 말만 읽어도, 이 글만 읽어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오늘은 음색과 음의 동질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요. 실질적으로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음색과 음의 동질성. 이 책에 수록된 5종류의 연습 과제 중에서
음색과 음의 동질성에 관한 다음의 학습이 가장 어렵습니다. 플루트에서 음의 동질성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개의 음역에서 사운드의 차이. 자, 우리는 세 개의 음역대를 갖고 있습니다.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라고 우리가 부르죠.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에 대한 사운드의 차이. 그리고 어떤 음표에서 소리 내기가 곤란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예를 들면 제임스 골레이는 이런 소리를 낸다. 그리고 뭐 누구는 이런 소리를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굉장한 실력자인 거예요. 예, 그 분이요. 예, 제임스 골레이가요. 그러면 그분이 항상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가 아니고 소리를 냈으면 혹시 제임스 골레이 소리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말을 하듯이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김용호 아닌가요? 비지님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듣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연습 1과 연습 2를 보면은요. 굉장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면 다음 1년의 하행 음표는 소리내기 쉬운 음부터 소리내기 어려운 음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며 공기기둥이 점차로 긴 통로를 지나기 때문에 음이 점점 약해지고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먼저 이 말을 해석을 해드리면요. 따뜻함이 사라지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따뜻함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공기기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 악기에 길게 그래서 길게 들어가서 소리가 나주는 거죠. 그게 유지가 된 만큼 공기기둥, 유지가 된 만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를 얘기해요. 그 공기. 그걸 우리가 공기기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점차로 긴 통로를 지난다. 예를 들면 여기 악보에 나오는 거 파샵, 파, 미, 미 플랫, 레 플랫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파샵은 파는, 미는, 미 플랫은, 레는, 레 플랫은, 도는 어때요? 점차로 악기가 더 닫혀버리고 있죠. 예, 우리가 눌러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긴 통로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소리내기가 쉬운 음부터 소리내기 어려운 음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파샵이 쉬운 음적이라고 그러는 거네요. 그죠? 맞죠? 자, 그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C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C까지 같이 불어왔고요. 분명히 저는 뒤로 갈수록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땠어요? 어려워 보였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성공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연습 2번. 다음 1년의 상행 음표는 소리내기 쉬운 음부터 소리내기 어려운 음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며 공기기둥이 점차로 짧은 통로를 지나기 때문에 점점 왕성하고 깨끗하고 높아져서 때로는 지나치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버하지 마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선을 이렇게 넘어버리면 그건 좋은 게 아니겠죠. 좋지 않죠. 그때부터는 좀 관계가 깨져버리거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려면 관계, 호흡과 이 악기, 그리고 내 몸, 모든 그 관계성을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그런 거 생각하기 싫다 한다면 내가 소리를 냈을 때, 내가 이 정도 호흡을 내보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가 정도에 대한 생각을 지니시면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텅잉을 안 하고 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오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실패를 한 거겠죠. 자, 중음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조금 약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옥탑으로 진행하는데 이미 압력이 가해지기 마련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러한 사실들은 어떤 음의 성질, 색이, 높이가 한편으로는 마우스피스 위의 입술 위치에 의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기둥의 세기와 속도에 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음역과 저음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첫 번째는 마우스피스 가까이에서 소리내기 쉬운 음들. 두 번째는 마우스피스 멀리에서 소리내기 어려운 음들.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이와 같은 방법에는 위에서 설명한 결점을 단순히 교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옥타브 패시지에서 음의 동질성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와, 한 페이지를 읽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렇지만 아마 한 10분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부분은 10분이면 향상된다입니다. 정말 이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고 꼼꼼히 연구하고 꼼꼼히 생각을 했다면 실제 연주에서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할 수 있죠?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할 수 있고요.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쉴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분 플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음색과 음의 동질성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부분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즐기시고 노력하시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뇌과학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하시려고 한번 즐기면서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